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회가 3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그랬고요.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가액,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04 엔터, 06 엔터, 엔터.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 11번에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세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로만 고정자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도 고정자산 살 수 있죠. 신용카드로 산 금액은 이쪽 42번에 있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 산 금액은 이쪽에 42번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금액이 없으니까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나요? 그러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맞죠? 4월에서 6월까지라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일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일계표. 그래서 4월에서 6월 04 엔터, 06 엔터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죠? 그쵸? 네,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쭉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은 기간 설정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시고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831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4월에서 6월까지니까 4, 5, 6 이렇게 차변에 있는 금액 3개를 더하셔도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6월까지라 그랬으니까 06월로 일단 따당 해볼게요. 6월달로 밑으로 쭉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따당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4월에 50만원, 5월에 35만원, 6월에 35만원. 대신에 제일 쉽게 찾는 건 일계표에 가야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시면 정답은 찾을 수는 있다. 뭐로 가도 120만원만 찾아내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인가 봐요.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명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 몇 월 현재라 그랬죠? 6월 30일, 6월 30일 두 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거래처는 그냥 엔터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 그랬나요? 그러면 잔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되니까 그러면 정답은 송도무역이고요. 송도무역. 그렇죠? 그 다음에 잔액은
1억 881만 7,500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개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는 거래처명과 그 금액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고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로 가셔야죠.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로 가시고 자, 그럼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라 그랬으니까 06월 30일, 06월 30일 이거 1월 1일서부터 하셔도 되고 앞에 날짜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 날짜는 상관이 없고 계정 과목만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게 되고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잔액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정렬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6,300만 원이 제일 큰 거죠. 그쵸? 그래서 거래처명은 다솜상사 6,300만 원. 다솜상사 6,3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가세 1기 확정과세 기간에 신고기간에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세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가가치세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04월부터 06월까지를 따당 해주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차감 납부해야 할 세액은 1,125만 700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1,125만 700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4월에서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큰 달,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큰 달, 작은 달,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날짜는 우리가 4월에서 6월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 누르셔서 광고 선전비 833 그래서 또 833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월, 5월, 6월 그랬으니까 6월이 제일 크네요. 맞죠? 6월 달에 500만 원. 절대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발생한 금액 5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6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를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기말 대비 증가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얘예요. 끝났어요. 전기말 대비. 전기랑 비교해 줄 수 있는 건 무조건 어디밖에 없다고요? 재무상태표. 전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요? 재무상태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월 달로 들어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그랬죠. 맞나요? 처음 보시는 것 같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더해야 되니까 이걸 비교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출용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용.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출용은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거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계산기에
얼마예요? 2억 8,460만 9천원 마이너스 9,282만 3천원 빼주시면 1억 9,178만 6천원. 이해가 되셨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런데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영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세 거래가 있고 그리고 영세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와 영세를 모두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정말로 많이 틀렸어요. 함정으로.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기 확정과세 기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의 1기 확정으로 들어가시면 04월부터 06월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도 영세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지우시고 3억 5,173만원 플러스 3,845만원 해주시면 3억 9,018만원. 그래서 3억 9,018만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틀리고 나왔어요. 과세 매출만 해갖고. 그래서 영세도 있고 과세도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액은 그랬어요. 이것도 또 많이 틀리셨어요. 지혜 상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어디 가요? 거래처 원장. 그쵸? 중요한 건 외상대금 결제액. 외상매입금 결제니까 차변을 봐야지 돼요? 대변을 봐야지 돼요? 외상매입금 결제액이란 얘기는 차변을 조회하셔야지 돼요. 외상매입금이란 자체는 원래 대변이 증가니까 결제된 거라 그랬으니까 결제액은 차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06월 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혜상사가 있고 전월이월이 있고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잔액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혜상사, 제가 잔액을 눌러버려가지고 자리가 바뀐 거예요. 지혜상사의 차변 금액을 보셔야 하니까 4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4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카드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은, 공급 대가라 그랬으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카드과세라 그랬어요. 이렇게 원래 유형이 나오면 우리는 장부를 매입 매출 장을 선택하셔야 돼요. 얘는 부가가치세의 유형별로 나오는 장부예요. 유형별.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 문제에서 카드과세 매출. 그래서 매출의 카드과세, 카과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한 건, 두 건 돼 있고 분기의 개, 합계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그래서 133만 원이 정답입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1월에서 3월까지를 만약에 조회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신용카드인데 이 둘의 합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현금 영수증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과세랑 카드 과세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시고자 하시면 무조건 메인 매출장에서 카드 과세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 과세를 눌러주시면 또 현금 과세만 금액이 또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메인 매출장을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영업의 비용. 6월의 영업의 비용. 6월만 보고 싶으니까 월계표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월계표, 일계표, 월계표. 네. 가셔서 6월이니까 그냥 06 엔터, 06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밑으로 내리셔서 영업의 비용을 찾아가시면 합계금액 13만 1,000원이 정답입니다. 월계표에 가셔도 똑같아요. 0606. 네. 이렇게 하셔서도 영업의 비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딱 특정 월만 보시고자 하시거나, 그 다음에 혹은 분류 과목,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분류 과목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가 꼭 일계표, 월계표에 가셔서 조회를 하셔야지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306만 원입니다. 306만 원. 문제에서 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그렇기 때문에 306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것도 메인 매출장에서도 찾으실 수 있어요. 메인 매출장에 4월서부터 6월까지를 조회를 하시고 매입의 불공으로 들어가시면 매입의 불공 분기계 여기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월계니까 5월달에 6월달에 그래서 306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 첫 번째는 상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액은 우리가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돼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상반기 중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급여라 그랬으니까 급여 몇 번대? 800번대. 그래서 801 급여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달은 840인 것 같네요. 맞죠? 가장 적은 달은 얼마죠? 540인가요?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840에서 540을 빼주시면 300만원만큼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30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제품 매출액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이것도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여기에 1천상사라고 주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돼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는 게 무조건 정답.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날짜는 3월, 4월이라 했으니까 3월부터 4월까지 계정 과목은 404 제품 매출 거래처 FE 눌러서 1천 쓰시면 죄송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3월, 4월 같이 묶어져서 나와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조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3월 31일까지를 한번 조회를 하면 대변의 금액을 보셔야지 돼요. 왜냐면 제품 매출 계정은 대변이 증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월의 매출은 1300. 3월의 매출은 1300. 그리고 4월의 매출을 다시 조회할게요. 04월 1일서부터 04월 30일까지. 그러면 대변에 486만원.
그러면 우리 아까 1300이었나요? 그럼 계산기에 우리는 아까 1300만원에서 마이너스 486만원. 그러면 814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 원장을 2번 줘야지 돼요. 아시겠죠? 3월분 한번 하시고 4월분 한번 하셔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기간을 쓰면 묶어진 게 나와 버리니까. 거래처 원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기 예정신고기간 1월에서 3월 중에 서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수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1월에서 3월이라 그랬고요. 우리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서산에 발행한 그랬으니까 매출이 맞겠고요. 서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 1월에서 3월까지의 서산 상사인가요? 그쵸? 서산 상사 총 6매 103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6매 103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인가요?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5월 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한눈에 보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아무 데로나 가셔도 돼요. 합계잔액시산표 갈까요? 합계잔액시산표 5월 말이니까 05월 31일 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1억 770만원입니다. 맞죠? 1억 770만원. 이해되셨죠? 자, 거기서 마이너스 빼기를 외상 매입금 찾아가셔서 외상 매입금의 잔액은 6,723만 5천원. 6,723만 5천원. 빼주시면 4,046만 5천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 정답은 4,046만 5천원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거 1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가도 되죠. 재무상태표에 5월로 가셔도 여기에 외상매출금 있어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외상매입금 있고, 그쵸? 빼주셔도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 영세율 적용인데 영세율 적용의 매출은 영세 매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수출이 있어요. 수출. 그래서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셨으면 아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 지금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라 그랬죠. 맞나요? 네, 그러면 04월 엔터, 06월 엔터 이렇게 치시면 4월부터 6월까지의 장부를 또 보실 수 있으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영세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영세 매출은 여기에 있어요. 영세. 그러면 5번은 영세 매출이고 6번은 수출이에요. 영세의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수출이에요. 결국 이 둘의 금액을 합산해야 되니까 4,84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걸 따로 찾으시려고 하면 메인 매출장에 가서 뒤지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가셔서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거래 중에 유형을
영세를 검색을 하셔서 금액 찾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을 검색하셔서 또 금액을 찾고, 이렇게 찾으셔서 더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영세 거래는 영세도 있고 수출도 영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 조회를 해보시면 되나요? 6월 달에 맞나요? 네. 그래서 월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1월계표에 1계표 월계표에 가셔서 06월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뭐라 그랬죠?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랬나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가장 적은 건 도서인쇄비인 것 같은데요. 1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없죠. 그래서 도서인쇄비 10,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자, 이제 조회 문제고요.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라는 얘기는 회수는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대변. 그쵸? 외상매출금. 그럼 어디 갈까요? 총계정원장에 들어가셔서 4월이라 했으니까 4월부터 4월 외상매출금 찾으시면 대변을 보시면 되니까 4,000,000원 나왔죠. 그쵸? 뭐 아니면 그냥 총계정원장 1월서부터 뭐 12월까지를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4월에 대변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4,000,000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상반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네. 큰 달, 작은 달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총계정원장에 가셔야죠. 네. 총계정원장에 제품 매출이니까 자, 1월에서 6월까지의 제품 매출 404 제품 매출을 조회를 해보시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6월이 가장 크고요. 적은 달은 2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억4,715만원에서 마이너스 2,952만원 빼주시면 1억 1,763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1억 1,763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4월에서 6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면 고정자산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세액은 637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637만 2천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가 3개가 남아있는데 자,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어요. 1기 예정신고기간 날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맞나요? 네. 날짜를 틀리면 일단 무조건 문제는 틀리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을 찾으라고 했어요.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액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맞죠? 그럼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요? 현과라고 처리하나요? 맞죠? 현과라고 처리하니까 얘는 어디 장부를 뒤져야지 돼요? 네,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이 이렇게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뭐별로 가능하다? 유형별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장을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엔터, 03 엔터. 2번 매출의 유형은 현금 과세 22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22번 현금 과세로 들어가 보시면 공급가액 물어봤나요? 그쵸? 네, 70만원이 정답입니다. 70만원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네. 이걸 자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서부터 3월까지를 조회를 해보면 선생님 여기에 현금 영수증 있는데 돼야 안 돼요? 얘는 뭐랑 같이 있는 거니까? 신용카드랑 같이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랑 같이 있는 거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는 답은 신용카드랑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 우리는 지금 현금 영수증만 찾으라 했으니까 메인 매출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돼 있나요? 그쵸? 얘가 끝이에요. 자, 6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조원가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제조원가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얘네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냐면 얘는 분류 과목이에요. 분류 과목. 분류 과목. 계정 과목이 아니라. 지금 계정 과목에 현금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분류 과목을 물어봤죠. 맞나요? 무조건 일개표 가셔야 해요. 일개표, 월개표. 자, 그러면 6월 한 달이라 그랬고요. 일개표 들어가셔서 06 엔터, 06 엔터. 이렇게 치시면 6월 한 달 동안이 자동으로 잡혀요. 일개표 가셔서 06 엔터, 06 엔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제조 원가라는 친구가 바로 나와요.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바로 나왔죠? 네. 그러면 제조 원가에 현금으로 지급한 그랬으니까 316만 2,300원인가요? 맞나요? 네. 얘가 정답. 316만 2,3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마지막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명 이렇게 나왔고요.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맞나요? 가장 작은 문제를 요만큼만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거래처명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라고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6월 30일 현재니까 우리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6월이니까 6월 30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조회하셔도 되고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셔도 되고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로 조회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날짜만 6월 30일이면 돼요.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무조건 뒤에 날짜가 언제면 된다? 6월 30일.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뭐 여기서도 FE 외상 이렇게 치시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251번 외우셨나요? 네, 외상매입금 외우세요. 자, 거래처 엔터 치시면 거래처들이 쭉 나와요. 맞나요? 쭉 나오는데 가장 적은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전설 유통이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그쵸? 맞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으면 우리가 숫자가 비슷하게 있으면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잔액을 클릭, 여기 있는 잔액을 클릭 하시면 이렇게 오름차순, 한 번 더 클릭, 내림차순, 한 번 더 클릭, 오름차순 이렇게 돼요. 정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설 유통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설 유통 70만원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공짜 문제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도 4월에서 6월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04월 엔터, 06월 엔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매출 공급가액, 매출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의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510만 원에 우리는 세액은 3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영세가 있구나. 그렇죠? 영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30만 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이렇게 답안지 쓰는欄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은 510만 원입니다. 세액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죠?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 그래서 월과 금액을. 그랬으니까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4월서부터 6월이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4월 04에서 06 이렇게 검색하시면 4월에서 6월 511번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4월에서 6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4월이 되겠네요. 그쵸? 4월 41만 6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야죠. 그쵸? 네, 거래처 원장에 4월 말 현재. 그러면 4월부터 4월까지를 치셔도 되고 1월서부터 4월을 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가 4월 30일이면 됩니다. 되겠고, 이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엔터 치시게 되면 미지급금 이렇게 나와요.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잔액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잔액을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이 가장 많고 세경상사 5천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월에 발생한 판매 비유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분류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이 아니라. 분류시켜주면. 분류 과목이고, 분류 과목은 어디로 간다고요? 일계표, 월계표로 가셔야 합니다. 일계표, 월계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계표에 가셔서 일계표, 월계표에 몇 월이요? 3월이니까 03엔터 이렇게 치시면 3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나오나요?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올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급여서부터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은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 보시는 거 아니고 원래 잔액을 보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대체 거래가 없으니까 현금 보셔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5만 원인가 본데? 맞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입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 얘기는 미수금의 잔액과 미지급금의
잔액을 비교하셔야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02월 엔터. 그러면 2월의 미수금 잔액은 2253만원. 2253만원. 자, 이제 미지급금 잔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지급금 잔액은 1680만원. 1680만원. 빼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계산기에 우리 2253만원에서 시험장에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 계산기. 네. 1680만원 빼주시면 573만원인가요? 573만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 합계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선생님 재무상태표 가면 안 되나?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02월로. 그럼 2월에 여기 미수금 잔액 보이시죠? 밑으로 조금 내리면 또 미지급금 잔액 보이시겠죠? 그렇죠? 잔액은 아무 데나 가서서 찾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어디 갈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건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에서 엔터, 6월 엔터. 그러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306만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06만원이 정답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디 가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죠? 매입 매출장. 매입 매출장에 4월부터 6월까지를 들어가셔서 매입의 풀공, 54번 풀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306만원 분기 누계를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얘가 더 복잡하니까 부가세 신고서가 훨씬 편합니다. 부가세 신고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